너를 볼 때마다 기적 그 자체를 보는 것 같다. 그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딱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유튜버 양주혜입니다. 어떻게 2023년 첫 번째 달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3년이 다 돼가더라고요. 근데 3년 동안 제 얘기를 제대로 정식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시각장애인이고요.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병을 갖고 태어나는 선천성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선천이어도 발병 시기에 따라서 언제 장애인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0일이 조금 넘었을 때 부모님이 발견을 하셨다고 해요. 갓난아기들 누워서 천장에 모빌 달아주면은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애가 모빌을 눈으로 안 쫓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제 동네 안과를 데려갔는데 큰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겠다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시에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게 5개월, 6개월씩 걸리고 그랬대요. 근데 제가 운이 좋게도 되게 금방 검사를 할 수 있게 돼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그때 이제 망막색소 변성이라는 병명을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올라가고 이제 같은 반 친구들이 왜 쟤는 책을 저렇게 가까이 봐요? 왜 쟤는 맨날 앞자리에 앉아요? 라는 질문들을 항상 했었고,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내가 세상을 보는 게 다른 사람이랑 다르구나 라는 생각들을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장애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까지는 이제 내가 딱 시각장애인이다 라고 알았다기보다는 내가 눈이 불편하니까 시각장애 등급도 받고 그렇게 지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게, 저처럼 병명이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다녀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자랑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병원 갈 때마다 선생님이 어떻게 잘 지냈어? 라고 물어보면 제가 그동안 할 줄 알게 된 거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전거도 탈 수 있게 됐다, 이번 겨울방학 때는 스키장도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선생님이 되게 신기해 하시고, 나는 진짜 너를 볼 때마다 기적 그 자체를 보는 것 같다. 너의 이 정도 시력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용기를 얻어가기도 했고. 여기까지만 딱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다음에 꼭 하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주야, 너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왜냐면 너가 지금 성장기라서 이 안구가 계속 크고 자라고 있는데, 이 성장이 멈추면 너는 수술해서 다른 친구들이랑 똑같이 볼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인이 되면 비장애인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병원을 다니던 그 시절에는 특별히 눈이 나쁜 거에 대한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애들이 주변에서 놀려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어차피 나도 성인 되면 저 사람들처럼 다 잘 보게 될 건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았던 아이였거든요. 나중에 성인 되면 운전면허도 따고 싶고, 그때 당시에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회 같은 것도 나가고 하고 싶었고, 크게 걱정 없이 비교적 순탄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거의 맞춰갈 때쯤, 저는 일반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장애학생 특별전형 이런 제도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편이었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그 정보를 이렇게 딱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대학을 가는 루트도 있대 라는 거를 그때 알게 돼서 이제 부랴부랴 원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원서 접수 마감일이 얼마 안 남았을 때였어요. 근데 필요한 서류 중에 최근에 발급받은 장애 진단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다니던 병원은 예약을 2, 3개월 전에 해야 되는 큰 병원이었고, 좀 빨리 진료를 보고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알아보다가 어느 한 병원에 예약을 하게 돼요. 이게 난생 처음 가는 병원에 되게 급하게 예약을 하고 간 거잖아요. 지금까지 거의 15년을 봐오던 의사 선생님이 아닌 새로운 선생님하고의 진료를 본다는 게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걱정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이 있었는데 막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순수했던 것 같아요. 대학을 장애인 특별 전형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애 진단을 받아서 대학에 입학을 한 다음에 그 성인이 되고 나서 제가 수술을 받아가지고 비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장애 전형으로 학교를 가는 게 뭔가 계속 마음에 남고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검사하면서 내내 뭔가 마음의 한 구석에 불편함을 갖고 있다가 진료보로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근데 저 대학 들어가면 수술해서 비장애인으로 살 건데 이렇게 장애 진단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가는 게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선생님이 무슨 소리야? 네 병은 현대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어. 일단 거기서 1차 충격.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뒤에 덧붙이신 이야기가 거기다가 이 병은 되게 30, 40대에 완전히 실명하는 병이야. 거기서 이제 2차 충격. 15년 넘게 다니던 병원에서 성인이 되면 수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난생 처음 보는 의사 선생님이 네 병 못 고쳐. 거기다가 조금 있으면 아예 못 보게 될 수도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할 사람은 사실 없겠죠? 근데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는 아니 뭐 그런 의사 선생님이 다 있어. 자기 환자 절망시키는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순간의 충격이 가시자마자 이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항상 희망적인 메시지를 심어주시던 15년간 봐오던 의사 선생님을 다시는 만나러 가고 싶지가 않아졌어요. 물론 이제 그 선생님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사실 제가 나이도 어렸고 섣불리 병에 대해서 진실을 오픈하기에는 제가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죠. 결국은 저를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작 당사자는 갑자기 진실과 마주하게 됐을 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천청병력 같은 소리를 하지? 라는 생각보다 지금까지 성인이 돼서 수술할 수 있을 거라고 가졌던 그 기대감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저한테 진실을 이야기해준 의사 선생님을 만났던 시기를 기점으로 저는 제 장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그 이야기가 없었으면 저한테 놓여진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편해지기까지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의 그 과거랑 비슷한 경험을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장애가 있는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게 마냥 능사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기도 했고요. 저희 장애 당사자들이 항상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 중에 장애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회피하는 것보다 받아들이고 나면 편해진다는 걸 제 경험을 통해서 들려드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막 그렇게 가벼운 주제는 아니었지만 가끔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이랑 하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듣고 싶으신 주제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프리토크식으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안녕!